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풍경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서양에서의 풍경화 장르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맛보기로 오일 파스텔 시범 영상을 감상했었는데요. 오일 파스텔 재료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서양의 풍경화에서 중요했던 원근법과 오일 파스텔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서양의 풍경화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원근법인데요. 원근법의 발견은 지난번 유튜브 강의에서 보았듯이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 누구였죠? 네, 맞아요. 브루넬레스키가 원근법을 발견했었죠. 그래서 원근법이 발견되고 사용된 지는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청난 혁명적 발견이었다는 사실! 풍경화를 그려보기 전에 원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뿅! 원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투시 원근법과 대기 원근법으로 나뉘어요. 투시 원근법은 소실점을 그림에 응용하여 멀고 가까움과 깊이를 주는 화법으로 선 원근법이라고도 불려요. 투시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대에 체계화되었어요. 즉, 브루넬레스키가 확립한 원근법은 자세히 말하자면 투시 원근법인 거죠. 원근법은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로 나뉘는데요. 1점 투시는 소실점이 하나예요. 물체의 한 면을 정면에서 볼 때 생기는 투시로 평행선 원근법이라고도 해요. 주로 건축물 실내, 길게 나 있는 길이나 가로수, 가로등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소실점이 가운데 집중되어 멀고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해요. 호베마의 가로수길 작품에서 1점 투시가 두드러지죠? 2점 투시는 소실점이 두 개예요. 물체의 한 면 대신 모서리를 중심으로 볼 때 생기는 투시로 사선 원근법이라고도 해요. 익숙한 그림이죠? 구스타브 카유보트라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후경에 배치된 건축물이 2점 투시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3점 투시는 소실점이 3개이고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생기는 투시로 조감도법이라고도 해요. 높은 빌딩을 바로 위에서 바라보면 3개의 소실점이 생기겠죠? 자, 그럼 대기원근법은 무엇일까요? 대기원근법은 눈과 물체 사이에 공기나 빛에 의해 생기는 변화를 명암이나 색을 이용해 거리감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공기원근법 또는 색채원근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멀리 있는 사물의 윤곽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 부드럽게 또는 흐리게 보이는 것이죠. 즉, 먼 사물은 가까이 있는 비슷한 색조의 사물보다 엷게 보이는 거죠. 밝고 따뜻한 색은 가까워 보이게 하고 어둡고 차가운 색은 멀어 보이게 하고 채도가 높은 색은 채도가 낮은 색보다 돌출되어 보이게 하죠. 이렇게 대기원근법은 색의 농담과 색조를 이용해 앞부분은 선명하고 강하게 뒷부분은 엷고 약하게 표현해 원근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서양의 원근법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죠? 자, 그럼 오일 파스텔 시범 영상을 보기 전에 오일 파스텔 재료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크레파스와 비슷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일 파스텔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에 왁스나 야자나무 기름을 혼합하여 만든 파스텔인데 파스텔보단 단단하여 칠하기 부드럽고 혼색과 덧칠이 용이해요. 크레파스도 색 안료에 왁스를 혼합하여 만든 재료이지만 유화 및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재료라 할 수 있고 오일 파스텔은 좀 더 전문가용에 가까운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반 오일 파스텔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착분과 그라데이션이 더 부드럽게 잘 되는 소프트 오일 파스텔을 쓸 거예요. 오일 파스텔의 구체적인 재료적 특징은 실습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밑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의 전반적인 색채에서 연한 색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